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핸들투 헬스 연구소의 김나간 소장님이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간 소장님은 현재 KPC 전문위원과 이제 KSI 전문위원 그리고 YBMB의 전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김나간 소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를 딱 보시면 알 겁니다. 저 양반은 지적인 것보다는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액티브한 건강 관리를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체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유도했습니다. 지금 용인대학교 사시는 예전에 유도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유도 때문에 우연찮게 또 호주 가서 92년부터 97년도까지 가서 교환사무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다가 좀 뭐를 배워봤는데 운동선수들이 경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간단하게 처치해줬던 흔히 말하는 마사지, 스트레칭, 또 근육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근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육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시간은 짧지만 간단 명료하게 다는 못 가르지만 한두 가지는 제가 코칭해 드려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사지 앤 스트레칭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띄운 또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건강관리 하면은 명상, 기체조, 단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듣기도 고급스럽고. 근데 마사지 스트레칭 한거 하면은 계속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마사지 스트레칭의 김나간입니다 라고 하면 꼭 남자 선생님들이 손들고 물어봅니다. 혹시 선생님 말고 보조 강사 여자분 안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이름을 핸드투 헬스 상표 서비스 저작권 등록까지 다 들어가고 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단일 종목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고 근 3,000회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런 출강의 계를 많이 했다는 것 자체는 많은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출강의 계를 갖자는 생각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저한테 잘만 몰입하고 진입만 된다면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할머니 손은 무슨 손이요? 약손보다 더한 기적의 손으로 한번 만들어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핸드 트레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니징 스트레스 관리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MS 체조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MS 체조는 맨손 체조의 약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습니다. 근육을 맞설 유연성은 스트레치, 그래서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주는 그런 건강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직 활성화 쪽으로 해서 예전에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대표적으로 같이 했던 친구가 배도환이라는 탤런트 아시죠? 같이 훈련했었습니다. 산악극기 훈련, 나의 머리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상품 지식, 판매 10단계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가 호주 갔다 오니까 그 친구는 탤런트가 딱 돼갖고 동파리가 돼버렸고 저도 그 친구의 동기부여를 딱 봐서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잘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적인 것보다는 그래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에 대한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마사지 스트레칭 근육하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근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손을 통한 건강을 배우는 학습입니다. 핸드트레스란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자식이나 손자들이 아팠을 때 정성껏 쓰다듬기 몇 번이면 감쪽같이 낫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갖게 된다.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에 맞는 또 근육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이 핸드트레스는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주고 상해 예방 방지 차원에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요 핸드트레스다. 그럼 이런 수교법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두세 명이 모이고 이런 세미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친구들까지 한 서너 명 모이면은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딱 두 가지랍니다. 한 가지는 어찌됐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재테크. 또 한 가지는 건강관리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어느 정도 딱 돼보면은 이런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을 그 정도의 또 나이들이 다 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나도 건강이 좀 이상했는데 적신호가 왔는데
한번 건강관리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딱 세보면은 검진도 좋지만 얘가 스스로 좀 나태해졌어. 운동 부족인 것도 클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합니다. 그래, 모든 약속 다 취소하거나 오늘은 내 몸에 내가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면서 운동을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달리기, 등산 여러 가지 운동도 합니다. 학을 때는 너무 좋대요. 왜? 내가 누가 시켜서 하니까 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운동도 하면서 땀이 나니까 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근육통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 반자동으로 그 부분에 가서 만져주고 주물어주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고대 때부터는 아프고 만지고 주무르고 쓰다듬는 이런 행동들이 계승 발전이 돼서 각 나라의 체계화된 것이 오늘날의 한 파트인 마사지, 아키프레스 치약, 아키펑처 침, 마인드 스트레치 이렇게 체계화된 것이다. 또한 21세기 대체의학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에서 응하게 한 방법으로 거듭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 그럼 이런 핸드프레스는 말 그대로 마사지다 스트레칭이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의아하십니다. 아니 그래, 명상이라든가 하면 하다못해 매트리스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빈 몸뚱아리 들어서 뭘 할 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핸드투에서는 장수, 장비, 특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앉은 좌석에 의자만 있으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쉽게 가정 내 의자, 직장 내 의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번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예전에는 이런 테마 특강이라든가 힐링 특강 하면은 유명하신 박사님을 딱 모셔다 놓고 주입식의 건강관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논리지는 너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좋다 하면서도 꾸준하게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드테스는 오늘 내 동료와 간단하게 스킨십을 좀 가질 겁니다. 갔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감탄사가 막 터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받는 사람은 시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감탄사 터지고 어떤 분들은 막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주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시간이 항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2시간, 3시간 또 다다음 주에는 한 5시간씩 하루 전 인턴 제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길 가다 보면은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은 무조건 기술 배우기. 그 다음에 진 사람은 기술 배우기고 이긴 사람은 몸으로 체험하기.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항상 페어플레이로 해줘라. 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 및 스트레스 해소를 즉석에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시는 동료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당하게 페어플레이에서 정확하게 이겨라. 자, 그럼 간단하게 마사지란 사람의 손으로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맨스레 양상을 범위는 수교법 마사지라고 합니다. 스트레치란 근육을 포함한 관절 주변 조직을 반동 없이 늘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교법을 받음으로써 혈액 순환의 범위는 더욱 왕성하게 하고 호흡은 깊고 강하게 하면서 신선한 산소를 세포에 보내고 신체의 통증 완화와 효과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것이 요 핸드프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증의 원인에 앞서 우리 선생님들 가장 많이 좀 아프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즘에 어디 부분이 가장 좀 어디가 가장 많이 통증이 있어요? 허리, 네, 또 목, 또 팔, 또 그럼 병원에 가서 누워 계셔야지 왜 여기에 오셔갖고. 자, 맞습니다. 이게 다 지금 우리 생활에 다 조금 요소씩 오시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그냥 크게 말하면은 우리가 노화가 슬슬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둥글둥글한 방법들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픈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또 내장기관이라든가 척추 같은 데 아픈 부분은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인데 일명 흔히 말하는 옷걸이 근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옷걸이 근육, 옷을 걸쳐 있는 근육이라고 하고 이 어깨를 옷걸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 옷걸이 근육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승모근이라고 합니다. 승모근 아시죠? 승모근이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 바로 옆에. 그런데 이 승모근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깨 전승모근, 요승모근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이 승모근이 마른 목골로 해서 가장 우리 신체 등을 제일 지배하는 근육이요, 승모근육입니다. 이 승모근육은 일명 중력에 저항하는 근육이다.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력이 땡기는데도 계속 발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걷는 사람은 우리 만물의 영장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항상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거운 옷을 입고 항상 업무를 쓰다 보니까 업무가 고개가 아프고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렛대 역할을 해갖고 이 승모근, 목 주변 부분은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잘 보이지만은 안 보이겠지만 요 가운데를 보게 되면은 척추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 많은 분들 보니까 교정을 한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스킨십을 하고 마사지 근육을 풀어줄 때는 뼈를 자극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척추는 왜? 31성의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다. 15개 운동신경과 15개 지각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을 했을 때는 어떠한 역효과가 나느냐. 들어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 편안하게 내 발로 잘 들어오셨죠? 나갈 땐 들것에 실려 나갈 수가 있다. 왜? 중추신경을 잘못 건드린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척추 가운데를 세게 눌러라 밟아라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허리 통증 느껴보고 척추 통증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무슨 웹서핑이라든가 인터넷이 잘 되어놓으니까 웹서핑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 증상 비교 분석을 딱 한번 해봅니다. 해보다가 나는 척추 측만 같네, 난 디스크 같네. 본인들 스스로가 딱 결과 분석내서 의사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디스크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의사 선생님 문지를 쭉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척추에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 양옆에 있는 기립근, 척추 기립근이라는 거 드셔보셨죠? 들어보셨죠? 그 기립근의 근기능이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근 70%의 환자분들이 척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근기능의 저하, 근육이 항상 지쳐있고 피곤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척추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천천히 풀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한번 우양을 한번 딱 해보십시오. 상대방 어깨 위에 딱 손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상대방 어깨 위에 딱 손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야지 승모근 근육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마주보지 마시고 등을 딱 보여요. 그렇죠. 제가 올려놓으라고 그랬지 작업 들어가란 말 안 했습니다. 작업은 좀 이따 들어가십시오. 항상 새로운 주제의 강사님들이 딱 나왔을 때 보면은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분위기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킨십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땐 참 답답해. 내 양손에 어깨 양쪽에 있는 승모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승모근을 강하게 자극하고 풀어줄 수 있게 키포인트인데 왜 저렇게 형식적으로 스킨십만 가질까라고 합니다. 오늘 주물러줄 때 포인트 상대방이 자극이 가게끔 주물러줘. 뭐라고요? 자극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못 받아들여서 작사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사를 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아프다 하면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플렉시블하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 주물러 깎아 주물러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받으시는 분은 고개를 살살 움직여보세요. 고개를 움직이다 보면 약간 결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센스 있는 한마디 고개를 좀 더 강하게 가고. 아니 파트너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저쪽 같이 가세요. 괜찮으니까. 받으시는 분 괜찮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번엔 주먹을 꽉 잡은 상태에서 일명 망치라고 합니다. 근육을 때려줘라. 때려줄 때 다정다감이라 강하게 때려줘라. 강하게 때리면 상당히 어떤 반응이 온다. 그 반응에 맞춰서 강약 조절해주는 게 가장 좋다. 받으시는 분 계속 뒷사람한테 용기 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잘한다. 그렇죠. 취임새 5초에 한 번씩 알려주십시오. 자, 어떤 분 쌍칼 뚝 때려주면 벌써부터 쌍칼. 그렇죠. 칼날 수도 부분으로 때려줘. 그런 상태에서 잘 보세요. 요 칼날 포인트를
상대방 등이나 목 부분에 지그시 프레스, 압박을 유지하면서 피를 쏘십시오. 그렇죠. 포인트. 하얀 손바닥을 하는 게 아니라 손 수도 부분에 있는 포인트를 자극질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건 어때요? 5초에 한 번씩 치인새 날려주십시오. 그죠? 시원해? 그러면서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빠바바바바 한번 때려주십시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들 저를 옆으로 좀 살짝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한두 번씩 겪어봤던 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요. 쓰고 계신 안경 싹 벗어보십시오. 쓰고 계신 안경 옆에 딱 올려놓고 쓰고 계신 안경 본인들 손으로 근육을 차지해야 되니까 본인들 손으로 내 양옆에 있는 귀 옆면을 딱 측면을 딱 감싸지 않으십시오. 여기는 관자는 옆면 측면 지금 식사한 것처럼 이를 딱딱딱 씹어보십시오. 씹다 보면은 손바닥 안쪽에 움직이는 근육이 잡혀지죠. 그 움직이는 에어리아, 위치, 정확한 크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움직이는 근육이 측두근이라고 한다. 무슨 근? 측두근. 그 측두근이 위축이 되면 신경과 혈관은 근육 안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압박을 함으로써 혈류량 증진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해서 좋지만 오늘은 상대성이니까 뒤에 계신 분이 앞에 계신 사람 측두근의 손을 딱 댄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받으시는 분은 손을 꾹 조절해주시고 천천히 상대방을 혈압 호흡 잡으면 혈압만 올라갑니다. 받으시는 분 어때요? 그렇죠. 꽉꽉 눌러주시고 자 너무 세게 돌리면 골 때려요.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손톱으로 그 측두근을 좀 더 자극을 줄 때는 손톱으로 우리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방금 다 쳐보셨죠? 300개 하는 먹은지 마세이를 찍어라 손톱으로 찍다 보면 오른쪽이 예민하네 왼쪽이 예민하네 그 예민한 부분이 근근장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근장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나 10개 손가락을 갖고 머리 전체를 죄송합니다 하고 뇌를 떼어주는데 강하게 뇌를 차고 주의사항은 앞사람 머리카락이 자연산인가 아닌가 파악하시고 그런 상태 손톱으로 뇌를 찍어라. 받으시는 분 호흡 계속 흔히 많은 분들이 뒤로 도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흔히 여성분들이 하는 스킨케어 쪽에는 스킨 마사지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 마사지라고 해갖고 뒷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근통증이 한 70%의 근통증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건 10% 20%가 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70% 이상에 대한만이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어. 근육통이 생겼어. 그런 상태에서 가만 자연적으로 근육이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러나 정리운동이라든가 마무리 운동과 스킨십을 좀 갖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 2, 3일이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강하게 풀어주는데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강약 조절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통증의 원인에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증의 원인, 신경과 혈관은 근육의 안쪽 신경과 혈관으로 지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부적인 위협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눈으로 보면서 방어 본능이 생긴다. 그러면서 근육이 어떻게 된다? 위축, 수축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근육에 압박을 함으로써 그 지나가는 에어리아 자체가 마비가 오고 통증이 오고 저림 증상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육은 단순하가 이완과 보다 수축이다. 이 이완 수축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주고 활동들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이완 수축의 기능들을 그냥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 앉아서 일하는 직업군이 발달이다. 근육이 발달이다. 서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 서서 일하면 근육이 발달이다. 팔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팔이 많이 움직이면 근육이 발달이 된다. 왜? 물론 내가 그걸 기초 체력이 좋아서 그걸 다 흔히 말하는 캄프로치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운동으로 따지면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5km만 뛰어야 되는데 6km를 한 계속 뛰다 보니까 오버 트레이닝 되면서 그때부터 정신이 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근육은 항상 이완 수치게 올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보십시오. 이 대퇴 근육, 허벅지 근육 보세요. 지금 뭐가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일어서 뭐가 되어 있죠? 수축. 다시 앉아보세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내 생활 습관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항상 업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틈 나는 데는 일어나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해라. 그 근육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주동근이 있으면 반대되는 기란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해도 병원에 가서는 전문가들도 보면 적당한 운동, 그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또 운동에 대한 걸 한번 가르쳐 드려보고 진행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 통증으로 오는 통증이 한 80~90%가 근육에서 오는데 딱 4가지로 축소해봤습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책임지고 인식해야 할 통증의 원인 4가지. 첫째, 잘못된 자세가 근육의 불균형, 근육의 불균형은 신진대사, 정신적 스트레스한 근육의 긴장, 과도한 근육 사용한 근육의 피로 축적 등이 통증의 원인의 80~90%가 다 근육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근육만 잘만 관리만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쓰기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쓰기 방법은 별것도 없습니다. 엄지손가락 한번 살짝 들려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의 이름은 직접수라고 합니다. 무슨 수? 직접수. 파워는 80%. 몇 프로?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수입니다. 이 간접수를 상대방 어깨를 딱 잡은 상태에서 내 엄지손가락이 닿는 제 위에 있는 스모금부터 압박을 주면 천천히 돌려주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왼손 한번 딱 펼쳐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오른손 엄지손가락 닿는 지문면을 전박근에 딱 잡아보십시오. 왼손은 상대방이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압박을 주면서 그 압박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돌려줘요. 그렇죠. 손톱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 하면서 옆으로 또 이동해도 돼. 또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자극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오른쪽 엄지손가락 살짝 구부려 보십시오. 그 구부린 상태 바깥쪽으로 해서 그 대상 부분에 딱 잡으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서 돌려줘요. 오늘은 그런 분이 없네요. 어제는 이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했죠. 칼날이라고 그랬죠. 칼날을 딱 우리 아이들하고 돈가스 많이 쓸어봤죠. 그렇죠. 본능입니다. 또 돌려줘도 돼. 또 때려줘도 돼. 그렇죠. 또 상대방 근육이 너무 딱딱해. 그럴 때 주먹 포인트를 갖고 대상 부분에 딱 대보십시오.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서 압박을 주면서 천천히 잡고 있잖아요. 아프면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손을 끼면 되잖아요. 본인이 하는 건데. 그렇지. 또 손끝과 다리같이 얇은 부분은 손바닥으로 시장법을 짜주면 돼. 오케이. 쓰기 방법은 보여주는 방법대로 다 진행이 되지만 사람의 손바닥으로 상대방 신체 표면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부분이 넓은가 얇은가 좁은가 굳은가 연한가 두터운가 등에 따라서 압력도, 강도, 행하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된다. 즉 상대 근육의 긴장도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면 할머니 손은 약손처럼 여러분들 손은 기적의 손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받는 사람 취할 행동 느낌을 그때그때 말해주십시오. 호흡은 깊고 편안하게 멈추지 말고. 그리고 해주는 사람 취할 행동 항상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아프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참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 끝장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듣고 느껴서 그 부분의 니즈에 맞게끔 딱 맞춤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가장 많이 통증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물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척추니까 허리입니다. 허리. 그 허리는 3개의 근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습니까? 허리 아프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복근.
배가 잡아줘야 돼요. 허리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복근과 뒤에 있는 심근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딱하게 근육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외측근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근육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근육을 막 발달시켜주죠. 그런데 가장 많이 척추를 보호해주는 50%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척추는 땅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바로 서야 됩니다. 특히 하체, 대둔근이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강화를 시켜주는 근육은 딱 네 가지 근육입니다. 복근, 따라 해보시죠. 복근, 심근, 외측근, 그 다음에 대둔근이 받쳐줘야만이 척추로 바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가서 정확하게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것들은 유연성을 키워주는 거고, 그 유연성이 다음에는 거기에 부분적인 맞춤 운동이 됩니다. 저항 운동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근육을 형성시켜줍니다. 디스크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상황에 따라 틀린데, 미크니스 거기가 많이 허리가 약했다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근 운동을 많이 시켜줍니다. 천천히. 복근, 상체 복근, 그러면 상복근이 발달이 됩니다. 그럼 딱 누워서 또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복근이 됩니다. 이 복근 자체 그 각도에 따라 또 틀립니다. 또 중복근은 90도로 해갖고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뒤를 살살, 그 다음에 또 잡고 다리를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가장 좋은 흔히 우리 대둔근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 하체 좋은 운동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어떤 운동이 좋죠? 스쿼트? 맞아요, 스쿼트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 해보시는 분? 땡플라워. 앞으로 딱. 박수 한번 주세요. 스쿼트가 가장 좋은 거는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쿼트 하는 자세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런치. 잘못. 그럼 배우세요. 자, 스쿼트는 어떤 분들은 다 코치의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골반을 벌려주고 편안하게 하라, 아니면 일자를 하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중학교 때 역도하고 유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도하고 역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어깨를 일부러 유도를 시키다 보면 어깨 힘 때문에 일부러 가르쳐주니까 역도보다는 유도가 좀 더 낫겠다 해갖고 했는데, 저는 11자보다 어깨보다 조금 넓게 11자 방향 발끝을 11자로 만들고 앉아서 천천히 호흡 하나, 한 9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어렵다 싶으면 45도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갈 때 내려가는데, 이런 거는 다 아시죠? 다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가르쳐주고 했으면 다른 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큰 근육보다 잔 근육이 잡아주는 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명 스태미너 운동이라고 해서 이 스쿼트 하는 방법에서 발 뒤꿈치를 들면 됩니다. 그럼 평행성이 잡아집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스쿼트 자세를 하나, 땅바닥에 발 뒤꿈치 닿는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 들고 손을 천천히 시작. 호흡. 상태로 가만히 한 5분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해요? 다시 원위치 천천히 바로. 그러면서 쭉 비장근을 쭉 펴주면 비장근과 힙업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다시 내리고 천천히 한 번 더. 호흡. 그래도 평행성이 좋습니다. 균형감이 좋습니다. 다시 원위치. 호흡. 쭉 펴주고 다시 원위치. 호흡. 바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허리와 기립근을 쭉 이완시켜주는 거와 비장근과 힙업이 될 수 있는 가장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흔히 나이가 먹으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로 걷고 젊었을 때는 두 발로 걷고 또 나이가 들수록 세 발로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좀 있으면 점점 틀려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이 잔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허리 근육과 그다음에 비장근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워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어서. 자, 어깨보다 조금 넓게. 지금 더 쓰시는 거라. 자, 그냥 발이 뒤꿈치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느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 골반이 벌어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할만합니까? 중심 잡을 만합니까? 다시 원위치. 하나 시작. 선생님은 바로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지. 바로 원위치.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흔히 이 지금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반이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 안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11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골반이 벌어지는 팔자, 안짝을 다 미연에 받기 위해서 11자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아플 때 이제 쉽게 풀어주는 방법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샘플 나오십시오. 제가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한테 자제분들이 많이 메고 옵니다. 가방 같은 거 쭉 메고 다니면서 좀 항상 근육이 필요해져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승부는 쉽게 내가 조금 이따 좀 가르쳐 드리는데 이 척추 양옆에 있는 길이끈을 풀어주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 5, 6년 생활하면서 길거리에 마스오를 했습니다. 발레가바, 서클라틱, 센트럴파, 시트 같은 데 가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마사지 전문 테이블이라든가 체어가 딱 있는데도 저는 그거 없이 그냥 접었다 폈다는 것만 갖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창조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백은 로백과 이 백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우셔갖고 내 동료라든가 아이들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오른손이 좀 편하니까 상대방 영역으로 V자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만들어준 상태에서 제가 V자가 된 그 부분을 그냥 들어왔습니다. 고개 앞으로 숙여주시고 손 빼시고 저한테 그냥 안으시면 됩니다.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척추 양 옆에 있는 기립근을 스포로 한다라는 거 손가락을 바깥으로 내서 압박을 주면서 그 부분을 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른쪽보다는 이 왼쪽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딱딱하게 좀 근기는 많이 딱딱하게 근육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쉬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단 척추는 자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양 옆에 있는 길이끈을 수도로 한다라든가 엄지손가락 근육은 바깥쪽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 해주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게 힘들다 하면은 수도를 갖고 천천히 아니면은 전방을 갖고 하나 둘 지압하는 것처럼 눌렀다 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요 허리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경감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측면 바로 옆에 있는 길이끈을 양쪽에 있는 길이끈을 쭉 풀어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비비면서 느끼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도로 다 해서 압박을 주면서 그 부분을 하죠. 마무리는 항상 주먹으로 해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근긴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쪽이 좀 많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예. 자, 잠깐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승모근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게임한다고 그랬죠? 별거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짜갖고 이긴 사람은 무조건 받고 가위바위보 한번 짜십시오. 상대방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파트너 없어서 좀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자, 이기신 분! 오케이. 제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기신 분은 등받이에 들면 딱 떠서 편안하게 앉아라. 등받이에 대고 등받이에 딱 편하게 대고 앉아라. 그렇죠.
주신 분은 어디 가냐면은 잘 보세요. 일명 승모근입니다. 척추 좌우로 2cm 벗어난 저희 세로로 된 척추 길이끈이라는 겁니다. 세로로 된 한 뼘 정도가 척추 길이끈입니다. 그 길이끈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양손 누르면서 그 압박을 유지하면서 조금 세게 빠르게 주물러줘 보십시오. 눌렀다 떴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다 하면은 서서 해도 불편하다. 서서 하는 게 더 저는 그렇죠. 서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받으시는 분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위아래로 엄지손가락이 내려갔습니까? 받으시는 분은 손을 땅바닥에 그냥 쭉 떨쳐놓는 게 가장 좋다. 왜? 고정화가 되면 거기 근육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다. 받으시는 분 고개 살살 움직여주시고요. 받으시는 분 괜찮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특히 여성분들 팔들이 많이 마우스를 들다 보니까 많이 저려. 그리고 아파. 또 붓는 것 같아. 거기에 포인트입니다. 손바닥으로 일명 수당법으로 전봉부터 엘보까지 주물러줍니다. 하는 방법은 다섯 손가락이 다 앞으로 나란히 된 상태에서 좌우로 압박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주는데 방법은 위에서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라. 뭐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속도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여기서 한 3번, 4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봉부터 엘보까지 10번 이상 세밀하게 주물러줘라. 몇 번? 자, 왜 그런가 잘 보시죠. 어떻게든 아프세요. 좌우로 압박을 하면서 10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위에서 계속 밑으로 프레스 하면은 혈류량이 밑으로 압축이 되겠죠. 그 압축된 혈류량을 빠르게 뛰면은 그 압축된 혈류량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성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물렀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한 방향으로 일방으로 가라. 자, 준비. 상대방으로 한번 해줘 보십시오. 시작! 10번만. 뒷사람 상당히 힘들어요. 뒷사람한테 용기를 주세요. 제가 가위바위보 잘 짜라고 그랬잖아요. 자, 반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만 배우면 되지 뭐. 자, 그럼 아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남았으면 한 가지 더 팁. 자, 이번에는 받은 사람이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 왼쪽 어깨를 딱 잡으십시오. 이게 가장 팁포인트입니다. 나의 왼손으로, 아니, 뒤에서 해줄 사람이 상대방 왼쪽을 딱 잡고 받으시는 분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고개를 제껴라.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다. 서 계신 분 오른손으로 내 수도 부분을 갖고 쇄골 바로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 가로된 그 부분에다가 내 수도 부분을 딱 댄 상태에서 돈가스 잡아 들어가라. 언니가 가볍게 그렇게 해줘야죠.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겁니다. 주의할 사항은 그냥 스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줘서 돌려줘야 됩니다. 좀 밀어서 하시는 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잘 보세요. 손을 뒤쪽으로 45도 쭉 꺾어주면 어디까지 될까요? 길이끈의 아래까지 작업 들어갑니다. 요 길이끈까지 들어갑니다. 팽에서. 그렇죠. 받으시는 분 어때요? 자, 응용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엄지손가락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요 살집이 있는 부분이 승모근 위에 살짝 올라가십시오. 아까 승모근. 여기는 파워가 세면 큰일 납니다. 30% 내외로 해서 압박을 주면서 돌려잡으십시오. 힘도 더 가고. 그렇죠. 여기 상대방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들어간다? 또 길이끈까지 또 쭉 내려간다. 그렇죠. 뒷사람한테 립 서비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수도 부분을 갖고 마무리를 툭툭툭툭 때려줘 보십시오. 뒤쪽으로 45도. 자, 바꾸면 안 됩니다. 한쪽만 하면 목 한쪽만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 오른손으로 딱 잡고 상대방 오른쪽은 간접수,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고 고개가 왼쪽으로 제껴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의 왼손으로 손바닥을 목 옆에 최대한 밀착, 수도 부분이 있는 부분이 돈가스로 압박을 넣으면서 승모근 위에서 돈가스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일어서 갖고 하는 게 내가 좀 덜 불편합니다. 해주시는 분이. 그렇죠. 힘도 더 가고. 그러면서 기립근까지 또 쭉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목을 손바닥으로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엄지손가락 살짝 구부림 바깥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눌러주고, 그렇죠. 압박을 하면서 돌려줘. 그렇죠. 딱 만지다 보면은 이상하게 오른쪽이 아프네 왼쪽이 아프네. 그 아픈 부분들은 근긴장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딱딱한 부분 많이 써줘요. 그러면서 쌍칼 들어갑니다. 수평 상대방 그 다음에 오토매틱 왔다 갔다 뒤쪽으로 45도 50kg 70kg 100kg 난타 바로. 자, 받으실 분들은 눈이 시원하니까 돌려보십시오. 어때요? 자, 받으신 분은 시원할 겁니다. 기술 배우신 분은 어때요? 아파요?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또 가위바위보를 또 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반대로? 오케이. 인목교대. 간단하게 안아주면 좀 억울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풀어주고 승모근을 풀어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어깨 잡아주고 지그시 누르면서 제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서너 번만 쭉 해주십시오. 그렇죠. 포인트는 눌렀다 떴다가 아니라 압박을 주면서 조금 빠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겁니다. 간접수는 가만히 놔두고 이것만 압박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앞사람의 특권은 뭐냐? 뒷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약하면 약하다. 좀 강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일어서서 하는 게 좀 내가 덜 힘듭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나의 양손으로 엘보 전복부터 잡고 엘보까지 10번만 좌우로 압박을 잡으면서 10번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빠르게 시작 짜주십시오. 좀 시원해요. 여기서 괜히 바꿨다 싶을 겁니다. 느낌 아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말로 보면 그냥 비비시는 분만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나 이제 클라이막스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 왼쪽 어깨를 잡고 받으시는 분은 고개를 왼쪽으로 제껴줘야 됩니다. 왼쪽. 이 손은 여기 잡아주고 고개 잡아주고 손 바닥에 있는 부분이 목 옆에 최대한 해서 쇠골 바로 뒤에 있는 횡이 되는 그 부분을 압박을 주면서 돈가스 잡아요. 그렇죠. 돌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맨살과 맨살이 만났을 땐 아시죠? 때가 때이니만큼 짜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뒤쪽으로 45도 쭉 꺾다 보면 어디가 되죠? 저 기립근, 길다란 기립근까지 풀어줘 보시면 됩니다. 시원하니까 말도 안 해요. 뒷사람한테 용기를 주세요. 자, 이번에 엄지손가락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 살집 있는 부분이 승모근 위에 올라가갖고 파워는 50% 내외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립근까지 또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마무리로 톡톡톡톡 내 손짓이 닿던 그 부분에. 그러면서 이번에 오른손이 가면서 오른쪽 어깨 잡고 왼손 펴고 이쪽이 아프시구나. 자기도 모르게 왼쪽이 많이 굳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습관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손 올려놓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간단해 보여요. 너무 비비니까 따가워서 그래요. 오른쪽만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얘기를 하시지. 손끝이 항상 들어줘갖고 압박을 해갖고 여기 살살 돌려줘요. 때를 미시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자,
그러면서 뒤로 45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엄지손가락 살짝 구부리 바깥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길이끈까지 또 쭉 내려가면 오케이. 그러면서 오른손 왼손 원머리로 때려주십시오. 상칼 50kg 100kg 떨려요. 안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어떤 분 그럴 겁니다. 야, 이거 아까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해주고 나니까 다 쌓였다 그러거든요. 원래 이게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돌아가셔갖고 이 단순한 건데 이걸 해라 말하는 저는 추천을 못합니다. 왜? 해준다고 하면 평생 AS가 돼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들 남편분들 알아서 해주십시오. 원래 이게 제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호주에 있으면서 웬만한 데는 다 해갖고 거기서 제 닉네임이 스트롱 김은우다 생활하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중국으로 한 200에서 250kg씩 걸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있다가 또 중국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왔는데 조금 힘드니까 어차피 지금 체육에 대해서 또 저도 전공이니까 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꼭 해야 되는 운동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슨 운동? 예전에 그렇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같이 전해줘야 된다. 한번 그런데 우리 신체에서 가장 좋은 운동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고 싶죠. 어떤 운동이 가장 좋습니까? 어떤 운동? 걷기 또 물론 유도는 좋은 운동이죠. 또 행캔 또 줄넘기 달리기 다른 팀원들 다른 세미나 가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줄넘기 걷기 수영 자전거 다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유산소와 무산소를 다 해주는데 이 많은 분들이 보시죠. 이거 무슨 운동이죠? 줄넘기 무산소 운동. 달리기 무슨 운동? 수영 무슨 운동? 자전거 무슨 운동? 등산 무슨 운동? 그것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밥에서 나온다, 뭐 깡다고 해서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배에서 나온다, 근육에서 나온다, 뼈에서 나온다.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근육. 뭐라고요? 근육. 한 번만 더. 근육. 힘은 근력이라고 해서 근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딱 되다 보면은 근육 운동을 싫어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운동? 명상, 요가. 물론 그게 나쁜 운동은 아니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은 근육이 하는 일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근육이 하는 일, 움직임, 자세 유지, 모든 관절의 기능들은 다 근육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리가 아파도 그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도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싫어합니다. 생리학자 우가 말하는 근육에 관한 사무치, 근육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퇴화된다. 근육을 남용해도 무리하게 써도 어떻게 된다? 퇴화된다. 근육을 그 기능을 유지 발달시키려면 근력 운동은 필수다, 선택이다. 필수가 돼야 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7색, 8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근력 운동이 하나 있는데 좋은 운동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려요? 네. 유도가 좋다. 진짜 좋은 운동이다. 혹시 유도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없구나. 제가 강릉 사거리에서 유도체육관 한 7, 8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요. 저는 체육관인지 내가 졸간을 차렸는지 인간이 안 갑니다. 그 건너편 큰 6차선 사거리에서 태권도 도장 딱 4층에 있는 도장은 막 우렁찬 기합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도장 딱 들어서면은 우울증만 생겨요. 문 탁 열면은 가슴 탁탁 막히고 내가 체육관을 차리는 업종 변경할 뻔했습니다. 용인유도 스쿨에다가 길도자 멋있게 써서 딱 했었더니 거기다 가만히 천수형 틀어놓고 혼자 가만히 그러면은 거기 용인유도사야, 유도가 아니라 용인유도사야. 그래서 승질 나가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운동을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운동, 액티브함. 그래서 낚시 같은 경우도 스포츠 피싱이라고 바다로어를 한 12년 하고 있습니다. 루어를 잘합니다.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운동은 필요한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주변 선배들이 그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아침 축구를 해, 조기 축구. 아 좋지. 조기 축구 하면은 항상 뒤풀이 이거로 막걸리로 끝나는 거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 친구분들이 다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다치고 손가락 부러지고 뭐 다리 기부사고 끝발 잡고 나는 친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상품인데 내가 다치면 집에 건사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느냐? 탁구를 배워봤습니다. 탁구 치시는 분 있으시죠? 몇 부 정도 되셨어요? 아따, 오구면은 잘 거기서 올라가는 거야. 비기너는 끝나버린 거야, 그죠? 제가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탁구는 이런 건 누구나 다 해. 실질적인 건 두 발뛰기가 조금 돼야 돼, 이제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좀 채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돼. 그런데 어깨가 어느 순간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 선배님 여기 이거 아픈데 어떡하지? 하니까 김 수장 핑퐁 투 고수의 반열에 올랐을 때 왜 그럴까? 고수가 되면 조금씩 아프대. 아 그럼 선배님도 아파요. 자기가 그럼 어쩌면 몇 번 돌리면 나는데 만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걷고 있더란 얘기예요. 어찌됐든 선배님 그 뒷풀이 내기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 하더니 서브를 했더니 탁구가 막 그렇게 큰지 몰랐어. 왜? 왔다 나가고 팬츠만 입으면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다 프로텍팅 할 수 있는 보호 장비들이 많아요. 수건부터 해갖고 무릎 보호대 엘보 어디서부터 딱 해놓고 옆에다 필승 써놓고 자 서브 넣어봐 그러더라. 좀 있으면 죽어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운동의 고수들은 초기 디스크 그만뒀으면 다 있어. 테니스 치는 분들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결과를 가만히 보다가 나도 아프니까 왜 그럴까 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다 결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청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운동 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얼굴은 학자 타입이지.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운동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하는데 10인 10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능들이 틀리고 거기에 다 틀린데 똑같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감독들이 코치들이 봤을 때는 네가 유도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네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애들보다는 네가 하체 근력이 떨어지네, 넌 평행성이 떨어지네, 넌 팔 상체 근력이 떨어지네, 거기에 넌 민첩성이 떨어지네, 유연성이 떨어지네, 거기에 맞춰서 맞춤 운동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그런 운동을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기로 하시는 운동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건 뭐냐? 기초 체력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체력이 뭡니까? 인간이 사회 생활해 나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신체 행위 능력을 기초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 기초 체력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중년까지 왔다면은 중년의 기초 체력을 잘 다듬어놔야만이 노년을 더 힐링할 수가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기초 체력을 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만큼 신체 인지도가 좋은가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퉁쳐 돌리기라든가 물구나무 걷기라든가 어려운 동작들 다 잘해 유연하게. 근데 지금 나이가 먹고 또 안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신체 인지도가 막 점점 떨어지는 거야. 신체 인지도 이해 가시겠죠? 예. 그럼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 신체 인지도가 좋은가 보겠습니다. 깍지 한번 껴보시죠. 깍지 끼는데 문제 없으시죠? 제가 불편하게 한번 만들어. 이렇게 바꿔서 껴보세요. 못 끼시는 분이 있어. 못 끼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그렇지. 어색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색하죠? 어색한 거 제가 해결해요. 손을 빼고 어색했던 데 다시 잡고 손을 빼고 어색했던 데만 잡고 10번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10번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점점 처음 어색했던 느낌과 지금 느낌 한번 비교해요. 어머 나오죠? 그만큼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가 내에서 그걸 자꾸만 리셋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깍지 한번 이렇게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지금은 이것도 잘 돼. 바꾸세요 하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몇 번들 다 원위치가 돼 또.
그리고 옆 사람 쳐다봐. 바꿔보세요. 어색해. 또 안 되고. 평소에 팔짱 끼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리셋을 시켜주면 그게 쉬워집니다. 또 요구하면 해요. 이거 잘 안 될 거를 코하고 끼자고. 어렵게 뭘 이렇게 잡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뭘 생각을 해요. 눈 조심, 코 조심하면서 바꾸세요. 그만큼 그렇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내 신체의 일부분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어색하다, 잘 안 된다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분명 건강치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참 잘했어요. 스텝 또 좌우로 민첩성이 좋아져서 이것도 잘해. 근데 요즘은 하라 하면은 한쪽만 해요. 바꾸라고 하면 잘 못 바꿔. 그만큼 균형 감각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천천히 이런 근력 운동도 좋지만 기초 체력이 먼저 돼야만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가 다 아우를 수가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 친구도 너 운동하냐? 아우 좋아한다. 어떤 운동이야?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럼 탁구를 예를 들어 그럼 탁구만 치면 다 운동이 되는 줄 압니다. 탁구를 따지면 탁구도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까? 안 합니까? 탁구 선수. 파워와 민첩성과 끈기를 갖기 위해서는 지구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구력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했다고 운동됐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유산소, 무산소처럼 탁구 테크닉은 유산소, 그 힘을 기초줄 거는 유산소를 맞춰줘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보세요. 시즌 왔잖아요. 시즌 오면 어떡합니까? 상체에서 힘이 나오는지 상체만 헤라클레스야. 다리 보면 다리는 소아마비 이만해. 그럼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게 장애인이 사람입니까? 항상 균형과 바란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언바란스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내가 더 한다 하면은 잔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민첩성 운동, 순발력 운동, 지구력 운동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조금씩 왜 50의 나이의 기초체력과 60의 기초체력은 또 틀립니다. 그거를 계속 이 나이에 뭘 하겠니라는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구력 한 걸음씩 하게 되면 태산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운동을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깨에 가장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어깨 운동에는 가장 좋은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요? 어깨 돌리기. 돌리기는 좋아. 그거는 하나의 워밍업 운동법입니다. 어깨를 단련시키려면은 가장 좋은 팔굽혀펴기가 좋은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딱 해. 내가 지금 어깨가 이 정도가 아파. 이거를 팔굽혀펴기에서 내가 잡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쪽 가보고 왼쪽 가보고 움직이다 보면 여기 바늘통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잡겠죠? 그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하면은 하나 둘 하면 그 부분에 교정력도가 나옵니다. 팔굽혀펴기의 가장 좋은 점 두 번째는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척추를 바로 잡아준다.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좋은 거는 혈관 준비를 원활하게 돌려준다.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는 안 합니다. 오늘부터 팔굽혀펴기 하실 겁니까? 더 좋은 운동은 또 팔굽혀펴기 가장 더 100% 이상, 200% 이상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운동? 아까 제가 말했죠. 주동근이 있으면 반대되는 기랑근을 꼭 해줘야 된다. 뒤로 팔굽혀펴기를 해줘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벽 잡고 할 수 있고 책상을 붙잡한다면은 하나 둘 하면은 뒤로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서 좌우로. 그러면 뒤에 있는 견갑과 뒤에 있는 수면 근육들을 더욱더 스트레칭을 시키면서 혈관을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가 아픈 어깨를 운동시켜줄 수 있는 그런 쉽게 털어줄 수 있는 운동 방법을 한번 스탬프를 하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특히 이 어깨 견갑은 5가지의 근육이 뭉쳐서서 관절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절이 아니라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관절을 움직이고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견갑과 승모근을 전체를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상대방 옆면에서 앉습니다. 앉고 나의 양손이 손바닥이 상대방 엘보 안쪽과 바깥쪽을 잡아줍니다. 받으시는 분은 그냥 힘을 편안하게 빼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근육은 이완과 수축이라고 그랬죠. 잘 보십시오. 내가 힘 빼신 상태 살짝 올리게 되면은 위에 있는 승모근과 삼각근, 견근, 상부에 있는 근육은 쭉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축이 됩니다.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견갑은 어떻게 됩니까? 이완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쭉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위에 있는 승모근과 삼각근은 신전, 밑에 있는 근육은 수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별것도 없이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시원해요? 별것도 없습니다. 단 기계적으로 하면 1분에 한 100번 정도 해라. 잘 보십시오. 잡은 상태에서 엘보를 이렇게 잘 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내가 엘보를 잡아주는 거는 엘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힘 빼시고요. 위. 그런데 팔은 360도가 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위 대각선 내 손만 움직여주면은 어깨 잡고 있는 전체의 근육을 다 풀어줍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시 한번 한번 보십시오. 잡은 상태에서 이게 100이다 하면은 90% 밑으로도 90%에서 잘게 최대한 밀착 손끝 하늘 힘 빼시고 위 대각선 각도를 잡아주면은 어깨에 잡고 있는 전체 하프 있는 근육을 다 이완시키면서 풀어줍니다. 이해 가시겠죠? 내 파트너 한번 딱 잡아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자, 반대쪽도 한번 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장육부를 다 관여할 수 있는 손 마사지입니다. 특히 손 마사지는 일명 손은 외부인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뭐를 만졌을 때 빠르게 인지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또 손은 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 오른손바닥에 딱 보이게끔 딱 잡아보십시오. 해줄 사람이 왼손으로 상대방 오른손바닥에 딱 잡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 뵙지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때려주는 거니까 노하거나 화를 내지 마. 자, 10번만 힘차게 10번만 손바닥을 때려주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하게 맞으신 분은 너 일찍 죽어가는 거니까 빠르게 5번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왼손과 오른손 새끼와 야채를 상대방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붙여서 혼자 보다는 우리 선생님 두 분이서 딱 해주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내 손바닥이 상대방 손바닥을 이렇게 맞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게 아니라 내 손바닥으로 상대방 손바닥을 쭉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강하게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10번만. 받으시는 분은 표정관리 부탁합니다.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나의 손톱으로 손바닥을 100번만 장기능 활성화 콕콕콕 찔러주십시오. 받으시는 분, 제가 말했어. 표정관리. 받으시면 괜찮죠? 예.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 손을, 저는 섰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앉은 상태에서 상대방 손을 손바닥으로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놔보십시오. 그렇죠. 손 놓고 상대방 손 놓고. 받으시는 분이 반지가 있나 링이 있나 없나 딱 보십시오. 링이 있으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손 놓고 내 왼손으로 내 오른손목을 딱 잡은 상태에서 주먹 포인트를 하는 이 포인트, 주먹 포인트를 갖고 상대방 시작하는 손끝 제일부터 손가락 끝까지 압박을 주면서 10번만 쭉 붙여주십시오. 손가락 끝까지 쭉. 그렇죠. 시원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승리 급하시면 여기까지 작업 들어갑니다. 여기 작살 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껴잡아봐. 손, 등 스트레칭을 할 때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5번, 왜? 몇 회? 예, 왜? 손등은 짜장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짐이 보면 빨리 뛰십시오. 준비, 시작. 하나, 둘, 쭉 펼쳐져라. 저는 3번만 하렵니다. 아닙니다. 나오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 4개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그러면서 주먹 사이사이 고랑을 나의 엄지 손톱으로 한 고랑부터 손목까지 압박을 주면서 손목까지 쭉 적당한 압박을 주면서 쭉 밀고 나가요. 만약에 손톱이 길다 그러면 손톱으로 침 넣는 것처럼 콕콕콕 잡으죠. 이거의 부작용은 뭔지 아시죠? 손톱 사이에 낍니다.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준비. 자, 그런 상태에서 나의 검지와 중지를 갖고 상대방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등하고 바닥을 딱 옆으로 잡은 상태에서 뭐 맞아?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이게 이발소에서 봐도 본 기억도 있고. 근데 이걸 하는 방법 어떤 분들은 추하게 입으로 똑똑똑 내시는 분도 있는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 손가락 부딪히는 손가락 소리입니다. 강하게 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끝에 뭐 마사지 샵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손가락 끝에 갖고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죠. 절대 그게 아니라 제대로 배웠으니까 손가락 끝까지 잡아보면은 관절이 한 3개가 돼 있습니다. 관절을 스트레칭입니다. 반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위로 꺾어주는 소주샷으로 그냥 꺾어주시면 됩니다. 잘 꺾고. 자, 이렇게 꺾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가락에 돼 있으면 이번엔 사이드, 옆면을 자극하는데 내 손등과 상대방 손등을 하늘을 보게 하고 옆면을 딱 잡은 상태에서 소리 안 나도 좋아요. 그냥 뽑으면 돼. 그런데 응용한다고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 상태 뽑아주십시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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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릴게요. 손가락은 안으로 구부러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항상 컴퓨터를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반대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방법인데 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오른손으로 수도가 바깥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를 딱 잡아줍니다. 검지손가락 먼저 보십시오. 오른손이 뒤집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내 왼손은 상대방 손목을 딱 잡아주고 내 몸 안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꺾인 상태에 당겨주는 게 아니라 일자로 쭉 당기는 겁니다. 당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났을 때 손을 눌러주면서 뒤로 쭉 제끼면서 손가락 제끼면서 돌아갑니다. 자, 뽑으면서 따라갑니다. 원래 이거는 오일이 좀 필요한데 하다 보면 내추럴 오일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 오일을 이용하세요. 그렇죠. 안 되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손이 올라갈 거면 상대방 손바닥을 딱 정면에 보게 하고 나의 왼손은 4개 손가락, 한 손 엄지손가락. 어떤 시츄에이션이 진행될지 아시겠죠? 찢어라. 느낌대로 해라. 상대방 얼굴을 보세요. 아프다고 하는 막 피하시는 분 있습니다. 5초 동안 지속적으로 밀어줘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손가락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손가락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손가락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상태에서 하체 아킬레스건은 다리 쪽에 있는데 상체 아킬레스건은 목부터 시작을 해서 전박근으로부터 해갖고 손목까지 내고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방 4개 손가락을 딱 맞잡아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왼손은 엘보를 잡아주고 쭉 펴진 상태에서 내 직접수 오른손이 잡아있는 상태에서 손 등 쪽으로 지그시 밀어주는데
이거 펴야죠. 이걸 구부리는 게 아니라 엘보는 펴진 상태에서 쭉 밀어주는 겁니다. 10초 동안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엘보 잡고 있는 손이 전박근부터 손목까지 한 두세 번만 쭉 내려오십시오. 올라가지 마시고. 전박근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양손 엄지와 검지, 양손 엄지와 검지를 손목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싶어요. 덜렁덜렁 움직이죠? 그래서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옛날 정기 오는 것처럼 짜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마무리를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주먹이다 합니다. 상대방 손 잡고 10번만 때려줍니다. 준비, 손 바닥을 때려주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양손과 새끼손가락을 딱 껴서 상대방 손을 딱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손바닥을 강하게 잡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 주먹 포인트를 갖고 상대방 손 위에서 손가락까지 쭉 내려오십시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손을 뒤집습니다. 아까와 같이 껴잡은 상태에서 손등을 압박을 주면서 5번 내외로 쭉쭉 펼쳐주십시오. 그렇죠. 펼쳐주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엄지손톱보다는 내 손바닥 전체를 갖고 강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나의 왼손으로 상대방 손가락을 또 꺾어 잡은 상태에서 주먹 사이사이 도랑을 엄지손톱으로 이용해서 손목까지 압박을 주면서 쭉 밀어나가는 손톱. 한 고랑에 5번씩, 다음 고랑에 5번씩. 그렇죠. 손톱으로 자극 주는 겁니다. 그렇죠. 콕콕콕 찔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검지와 중지를 갖고 상대방 손가락을 딱 위아래로 잡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일명 소주샷 꺾어 잡고 그러면서 사이드 옆면 내 손톱 하늘을 보게 하고 옆면에서 보거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손바닥 딱 정면을 보게 하고 나의 왼손으로 4개 손가락,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 찢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손가락 준비 시작. 하나, 그래도 셋, 넷, 다섯. 그래도 다른 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자, 지속적으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손가락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상태에서 아까 손가락 스트레칭 안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하라고 했죠. 수도 부분에 상대방 쪽으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뽑으면서 눌러줘. 시원하시군요. 여기서 꺾어 잡는 게 아니라 일자로 딱 잡은 상태에서 내 목 쪽으로 와. 그 다음에 왔을 때 어느 중간 정도 왔을 때 손을 내리면서 쭉 꺾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방 4개 손가락을 잡고 나의 왼손은 엘보를 잡아주고 전박 스트레칭 쪽으로 쭉 해주는데 10초 동안 엘보는 쭉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준비 10초 동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아까 당했다고 막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엘보를 잡고 전박근까지 쭉 손목까지 쭉 내려오고 그러면서 나의 엄지와 검지를 갖고 손목을 잡고 움직여준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상대방을 의도하고 나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짜주십시오. 그러면서 손 위에 올려놓고 마무리로 때려줍니다. 오케이. 자, 바쁘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자,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탁구를 친다라든가 골프를 친다고 할 경우에는 스트레칭, 손가락 스트레칭 가장 많이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어떤 걸 많이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스트레칭. 내 오른손 수도가 아파 보이는 상태에서 딱 엄지손가락 잡습니다. 꺾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쭉 밀으세요. 하나, 10초만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다 됐습니다. 다시 원위치. 검지 잡으세요. 꺾어. 또 쭉 미세요. 당기세요. 오른손. 하나, 둘, 셋, 10초. 이해 가시겠죠? 또 검지, 중지, 꺾어. 또 밀어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좀 또 반대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상체가 쭉 이완되고 스트레칭이 되는데 손은 10초 정도 우리 선생님들 여유 있게 마음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가 딱 돼버렸네. 운동 좋아하시죠? 한번 등 매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됐어요? 바로 됐습니다. 다 된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내려간 거 딱 보십시오.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한 100m만 한 1분만 한번 떠주십시오. 준비. 한 구부린 상태에서 1분 시작. 그만해요. 힘들어. 박수 한번 주세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쭉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아까보다 좀 어떻습니까? 더 내려갔죠? 또 뒤에도 좀 거부감이 덜하고. 별것도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간단하게 내가 해놔도 생활화가 되면은 이렇게 쉽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허리 아프다 그러고 한번 이거 한번 해서요. 안 내려가. 몇 번 달리기 뛰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유연성이 되면서 운동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싫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 날 때 스트레칭은 결국 그냥 틈 날 때 10분이든 20분이든 몇 초든 간에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니까 꼭 운동은 생활화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을 있을 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내 몸 팔아서 돈 벌어서 내 몸 팔아서 돈을 벌지만 돈 줘서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꾸준하게 운동을 생활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항상 건강을 지키는 3대 요소, 적당한 운동, 또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진정한 힐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꼭 우리 선생님 기억해야 될 거, 모든 운동의 기본은 기초 체력이다. 건물을 오래 쓰는 것도 기초 방석,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기초 공사, 공부도 기초 공부도 충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회사의 기초 체력을 알아야만이 우리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기초 체력이니까 항상 기초를 잘 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